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루 이틀 남았는데 이 겨울 방학이 아마 지금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겨울 방학은 여름 방학과 달리 약간 길어요. 그래서 이 겨울 방학 때마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입학을 또 준비하시는 또 부모님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 겨울 방학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할게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지금 12월, 원래는 한 11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 영상을 제가 11월부터 좀 찍었어야 되는데 약간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해도 뭐 늦은 건 아니까는 당장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상담 또 돌기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해놓고서는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겨울방학 준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겨울방학 동안은, 이 겨울방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 입학 준비하기 전, 또 아이들마다 또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을 거고요. 이때 아이들 웩슬러 지능 검사를 좀 해줬으면 좋아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언제 하냐? 아이들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웩슬러 지능 검사 한 번, 그 다음에 약 2학년 정도에 한 번, 또 5학년 정도에 한 번, 그래서 3번을 해주시고요. 조금 돈이 되시는 분들은 뇌파 검사를 좀 해주셔서 아이가 좌뇌 타입이 더 강한지 우뇌 타입이 더 강한지 이런 걸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들 우뇌는 7살 정도에서 8살까지 성장을 하니까 우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뇌형이라고 나오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정상인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걱정할 게 아니고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우뇌 타입으로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대신 우리나라 학교 수업 자체가 후진국이라 아이들 중에 우뇌 타입 아이들한테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뇌 타입 성향이 많이 나타났다 하면은 약간 어머님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우뇌 쪽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 싶으면은 이 공부 쪽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있는 재능 같은 거를 그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공부를 밀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시기가 7살 후반 겨울방학 때 지금 정도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동네에서 하는 이런 지능검사, 그 아이들 심리치료랑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 우뇌 성향이 많이 강하면은 밑에다가 ADHD 경향이 보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런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뇌 타입인데도 뒤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니까는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뇌 타입 아이들하고 ADHD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ADHD 아이들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ADHD면은 저를 부르기 전에 이미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약물 치료까지 하고 있을 상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분주하고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듣고 막 너무 뛰어다녀요. 우리 아이 ADHD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냥 우뇌형 아이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왜 갑자기 아이들의 두뇌 질환이 많이 생겼냐, 이런 거는 아파트 생활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교육선진국 같은 데서는 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와가지고 뛰어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또 조기 교육을 안 하고 아이들의 사회성 키우는 교육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히 해준 다음에 실컷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치동, 특히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이런 학습지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의 이 조기 교육이 너무 권장돼 있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제지하잖아요.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뛰는 아이들보다 앉아서 책 읽는 아이들을 더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해형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 보니까는 아이가 보통 태어나면은 운해형 타입이 보통 70%로 태어나고 잔해형 타입이 30%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원래 운해형 타입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잔해형 타입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은 조금 이기주의 성향들이 많고 또 남한테 좀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타입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 공부만 잘하면은 남한테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 이러신 부모들도 있어요. 좀 그렇죠? 우리 아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뇌질환이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긴 거예요. 하여튼 아이가 운해 타입이 많이 나타났다 학교 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어머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2학년 정도는 보통 겨울방학 때 하면은 1학년, 2학년 동안 아이가 자뇌가 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자뇌가 많이 발달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5학년 되면은 뇌 세포 성장이 끝나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성장한 이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웹슬러 지능 검사도 지능 검사 자체는 거의 정확한데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틀리고 내일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집중도가 낮으면은 검사 결과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한 번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시간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집중력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면 하다 쉬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다 쉬다 하는 것도 다 검사 결과에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짜증나다 보면은 막 대충 풀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계성 지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경계성 지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고 아이가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랬을 때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셔서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는 이런 것들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재검사를 해야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거는 뇌파 검사를 해서 아이가 운해 쪽에 어느 부분을 많이 쓰는지, 또 좌뇌 쪽에 어느 부분을 많이 쓰는지 이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또 검사 결과지에 보면은 운해 쪽에 어느 부분을 많이 쓴다, 뭐 예술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수리 영역,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말이 어눌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언어 쪽 영역이 낮으니까는 언어 치료가 필요로 하는 거고, 또 수리 영역이 많이 낮으면은 아이들의 이런 판단력 같은 것들, 전체적인 상황 판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을 수 있고, 또 수학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뇌파 검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검사 결과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계시지, 막 6살, 7살에 테스트 했는데 너무 안 좋아 그러면서 우리 아이 이상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 자료로 이용해 주시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하셔요. 근데 너무 낮다 싶으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병원의 소아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입학 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구하셨다가 교과서를 한번 훑어주시고 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학년 재학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쉬운 문제집을 하나 사세요. 제가 봤을 때는 완자 문제집이 있어요. 그걸로 방학 동안에 어머님이 2학년 정도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또 한번 싹 훑어주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훑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재학 중에 구구단을 배울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구단을 그때 가서 배우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문제집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는 너 구구단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가 이해를 하면은 해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구구단을 막 이른사 외우지 말고 노래를 틀어줘요. 구구단송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집에 오면은 그냥 노래를 키세요.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듣게. 근데 뭐 2단부터만 시작하지 마시고
월요일은 2단, 그 다음에 화요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일 있잖아요. 맞춰서 쭉 해가지고 2단부터 날짜 정해가지고 쭉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2단 틀어주고, 내일은 3단 틀어주고, 내일, 그 다음날은 4단 틀어주고, 아니면은, 그 다음부터는 2단, 3단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단 들어가면 9단 들어가는 대로 미리 좀 땡겨서 아이한테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국어도 좀 어려우니까는 이제 국어도 이런 거 나온다. 뭐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줄 필요는 없으시고요. 훑는 정도로 해주시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이런 습관화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다음 학년 거를 보고 여름방학 때는 2학기 거를 보고 그래서 연습삼아 하는 문제집은 완전 문제집, 그 다음에 재학 중에는 약 우등생 정도,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아이들 레벨에 따라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등생 문제집이 쉬워져요. 그러면은 그 위에 문제집, 뭐 센이나 최상위 수학이나 이런 식으로 등급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재학 중에는. 방학 중에는 쉬운 문제집으로 한번 훑어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최상위 등급이다 그러면 방학 때 훑는 거를 한 우등생으로 훑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올려가면서 문제집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중학교를 갔을 때 아이가 10건 이상의 문제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풀다가 중학교 가가지고 10건 이상의 문제집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해서 성적이 그때 떨어지는 거니까 이 문제집을 푸는 습관, 뭐 가해를 하든 공부방을 보내든 학원을 보내든 학습지를 하든 문제집은 하고 문제집 외 힘든 부분을 이런 학습지나 가외나 공부방이나 학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주는, 너는 무조건 문제집을 해야 돼. 학교를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갔다 온 것만큼만 복습을 해. 그리고 단원평가는 한 단원이 끝나면은 그거는 무조건 풀게끔. 그래서 단원평가를 안 풀던 버릇을 하면은 이 아이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안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를 짓게 하는 거, 단원평가 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입학 중이거나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사회나 과학, 그거를 미리 사셔가지고 새로운 용어에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하고 나들이 장소로 정하세요. 뭐 댐이나 뭐 방파제나 이런 어려운 단어들 나오는 것들, 또 나중에 아이들 역사 같은 거 나오면 뭐 천마총이 나오고 문영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 경주로 놀러 가서 한번 먼저, 그러니까 1년 일찍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이런 경험 정보를 쌓아주면은 실질적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야기가 편해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이 보고 해주시고, 과학 같은 경우도 뭐 남자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사가지고 앞으로 이런 내용 나올 거니까는 보고 가라. 이거는 뭐 선행이라는 것보다는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학기 정도는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선행은 1학년짜리가 뭐 3학년짜리를 배우면 이런 건 선행이지. 그런데 한 학기 정도 미리 보고 하는 거를 선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습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시 문제집 가지고 방학 때 꼭 다 보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학교 재학 중에는 또 우등생 정도의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문제집으로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거를 6학년 때까지 해주시면 좋고, 6학년 되면은 중학교 거 미리 땡겨다가 그때는 좀 힘드니까는 뭐 잠깐 과외 선생을 불러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거를 미리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아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냐를 미리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미리 선행을 하는데 분수를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알려주겠다고 배우지도 않은 아이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거 나오니까 알고 있으라. 좀 어렵지? 뭐 학교 가서 더 열심히 하자. 이 분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엄마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 뭐 너 어떻게 할래? 뭐 공부방 선생님하고 더 해볼래? 아니면 엄마가 가해를 불러다 줄까? 그래서 아이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는 아이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이거 안 되니까는 너 공부방 가, 뭐 가외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2학년 이상이 넘으면은 아이가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단원이 들어가게 됐을 때 어머님이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해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라고 방학 때 미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학 때 해야 될 거, 아까 7살짜리 아이들, 그러니까 입학 전 아이들이죠. 그리고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그 다음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는 아이들, 이 세 아이들은 웩슬러 지능 검사 또는 뇌파 검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은 교과서를 구해다가 미리 한번 보시고요. 또 입학한 아이들은 다음 학년 1학기 거 문제집, 제가 권장하는 거는 완자 문제집이에요. 완자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수학만 좀 미리 보고, 아이가 준비할 거는 방학 기간 동안 좀 준비를 해서 학교를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꼭 해주시고, 그 외에 또 아이들한테 좀 해줘야 될 거는 제가 또 나중에 준비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또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요. 다음번에는 2022년부터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바뀌는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 좀 준비해서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고요. 새해에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강의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